이번 시간에는 농업기계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일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운기가 이런 와 다행히 머리 쪽은 최근 5년간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65명에서 2020년 4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 6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사고 중에 0.2%밖에 되지 않지만 사망자 수는 전체의 2%나 차지할 정도로 농업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 1.6에 비해 농업기계는 무려 14.5로 9배나 높습니다.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즉 운전면허증 없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의 신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번기인 4월과 10월, 봄과 가을에 교통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기계의 운전자의 관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농업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달리 면허증 없이 자전거처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운전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네. 경운기라든지 농업기계를 운전한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어린이의 그런 농업기계 운전은 제재하겠지만 이제 성인들이 농업기계를 운전할 때 면허증 없이 몰 수 있는데 정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교통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농업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이해한 후에 우측 통행이라든지 신호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숙지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농업기계 하면 또 경운기부터 떠오르거든요. 그 밖에 또 어떤 기계들이 있나요? 농업기계는 현재 첨단화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주 볼 수 있는 게 트랙터라든지 이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농업기계 중에 절반 이상은 경운기입니다. 실제로 경운기 사고가 많군요.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요? 우선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운전해서 벌어진 사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앙선은 항상 운전자가 왼쪽에 두고 운전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두고 역주행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밭에서 운전하듯이 이 도로를 자기 편한 위치에서 운전하는 그래서 역주행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신호에 대한 것도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현재 비보호 제한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신호 위반하는 사고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위험하네요. 정말 자전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에 오면 또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밭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농촌에 보면은 반주로 막걸리 같은 걸 드시고 이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이어지기 쉬운데 지금 현재 술 마신 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속 대상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쉽게 말해서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몬다. 그러면은 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단속 때문만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 오토바이 마찬가지로 농업기계 운전자도 이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경우에는 쉽게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안전모드 착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사고보다도 농업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보다도 생명을 좀 더 무섭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사고 유형은 야간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해 떨어진 다음에 농번기에 일하는 모습이 많은데 그때
주변 승용차 같은 경우에 농기계를 뒤늦게 발견해서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를 몰고 도로에 나온다면 야간 반사제를 부착해서 주변 차량들에게 본인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간 반사제는 정말 모든 농업기계 운전자분들께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부착해야 되고, 근데 이게 작업 때문에 흙이나 먼지가 묻어서 제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도로에 진입한다면 야간 반사제에 흙이 묻지 않는지 또 점검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기계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승용차 운전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농번기에 우리가 승용차 운전 같은 경우에 농번기에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시골에 이제 지방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때 경운기나 이런 농업기계 만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즉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농업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나이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럴 땐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할까요? 그래서 농업기계 운전자들은 대다수 고령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농업기계를 봤을 때에는 고령 운전자를 대하듯이 저분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진로 변경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항상 그 주변은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지나가는 운전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좀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미리미리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점들을 운전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농업기계는 가감속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 농업기계가 다가온다면 저 농업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신호에 반하면서 통과할 여지가 있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대비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농업기계 안전운전 요령들 살펴봤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고요. 승용차 운전자 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예측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